다음으로 보면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 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부정형이죠. 누굴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마찬가지 분자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즉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무한대끼리 차수가 똑같으면 정해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연산해줘야 돼. 즉 얘는 분모도 유리화 분자도 유리화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분모는 필요한 게 뭐야? 가운데 부호 바꾼 친구 필요하겠죠? 그럼 얘를 분모 분자에 곱해야 되고, 마찬가지 분자는 무엇이 필요하냐? 분자도 유리하고 싶기 때문에 분자도 필요한 게 루트 x 더하기 3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 그럼 얘가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스킵하는데, 여러분 분모에 필요한 걸 주고 분자에 남기고 분자에 필요한 걸 주고 분모에 남기기 때문에 분모 분자 둘 다 결정이 안 돼 있으면 둘 다 분모 분자를 동시에 유리화를 한다. 동시에 유리화하면 분자는 얘랑 얘랑 곱했으니까 유리화. 그럼 이거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얘 빼기 얘니까 2 나오거든. 얘 남아요. 그리고 맞아요. 분모도 얘 빼기 얘는 뭐 남아? 얘 빼기 얘도 1 남아? 얘만 남아? 이렇게 분모 분자를 동시에 유리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끝났죠? 그럼 이제 뭐야?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최고차가 계속 남을 거니까 루트 1 플러스 1, 여기는 1, 1, 2니까 최고차만 쓰면 분모 1 더하기 1 분자 2, 1 더하기 1 남으니까 2네요. 이렇게 분모 분자를 동시에 유리화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인수의 공식입니다. 넘어간다. 무한대로 갑니다. 얘가 무한대죠? 그 다음에 넣으면 차수 똑같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2야. 2 빼기 2니까 0이야. 그럼 얘는 무한대. 그럼 얘 0.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0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 부정형 연산을 통해서 모양을 바꿔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당연히 하고 싶은 건 분모의 유리화라든가 혹은 이제 통분이라든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 친구 통분해야 됩니다. 뒤에 있는 거를 통분해버리면 루트 x 더하기로 올려버리면 2루트 x 가만히 있고 여기 뒤로 올라갈 거 아니야.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x 더하기 올라가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지금 분자랑 결정이 안 돼 있거든? 그럼 분자를 유리화 해야 돼. 그럼 2 뽑아냅시다. 분자 2가 거슬리니까 2를 앞으로 뽑아낸 다음에 분자에 유리해 줍시다. 그럼 분자에 유리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이 친구 루트 x 플러스 루트 x 더하기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니? 분자가 어떻게 돼? 분자 어떻게 돼? 분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그러니까 마일 남지 마일. 나 원래 루트 x 더하기 있는데 갖다가 붙겠지.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붙겠지.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 이제 분자에는 이제 x가 올라가서 마이너스 x라고 생각하고 분모 뿌려주면 루트 x 뿌려서 합쳤을까? 그럼 루트 x제곱 플러스 x 합쳤으면 x 더하기 1일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니까 차수 비교하는 건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1차만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최고차량이 계속밖에 안 남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 최고차량에서 마이너스 1이고 이거 1이고 1이니까 앞에 2 남을 거고 분자에 마이너스 1 분모에 2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하면 되니까 결국은 뭐 인수분해를 한다던가 통분을 한다던가 뭐 분자 분모에 유리한다던가 쓰이는 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항상 분수 나오면 무조건 통분 먼저 해야 되겠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뭘 봤더니 모양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처럼 연산을 해야 한다 이거지. 치환도 했었어요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형태야. 그러면 x가 그냥 바로 바꿔주면 x가 플러스 만들 바꾸면서 x의 부호로 바꾸는 게 암산이기 때문에 x의 부호로 바뀌면서 x가 플러스 만들 바뀌었다. x의 부호 바꿔주고 부호 바꾸고 부호 바꾸고 부호 바꾸자 이거지. 제곱은 부호가 안 바뀔 거고 마찬가지. 그럼 뭐 해야 돼? 무한대로 갈 거고 이거 어디로 가? 이거 어디로 가니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0이네? 무한대 0이니까 뒤에 리뷰에 바꿔줘야 되는데 마찬가지 통분해야 되겠네. 그럼 통분하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루트 4x제곱 더하기 6이니까 통분하면 어떻게 돼? 2는 뭐가 필요해? 2 올라가면 루트 4x 더하기 6이고 2 올라가면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마이너스 2x죠. 마찬가지 지금 여기가 결정 안 돼 있거든.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지금 이 1차 일책 때문에 결정 안 돼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얘를 유리화를 해줘야겠지. 아무거나 유리화하는 게 아니라 부정형 결정이 안 된 거,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근데 차수가 똑같다 이런 경우만 유리화하는 거지 아무거나 유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 가운데 부호반 바뀐 거를 분모 분자에 곱해서 유효하겠다. 분자가 뭐 남어? 분자 얘 제곱 빼기 얘 제곱 뭐 남어? 6 남어? 올라가니까 6x제곱이야. 뭐 남는 거 2 남고 루트 4x 더하기 6 다음에 가로 루트 4x제곱 더하기 6 더하기 2x. 그럼 이제 기분 나쁜 숫자 지워주고 분배 때려서 어차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뭐 최고 차이 개수만 남는다고 해도 되지만 뭐 이 상태 암산이 되거든? 암산이 되지만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분배 남는 거지만 뭐 그냥 해주면 분자는 3x제곱이고 분모 뿌리면 4x제곱 더하기 6 플러스 뿌리면 2x 곱하기 루트 4x제곱 더하기 6이니까 결국 지금 2차니까 모양 끝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원래 소수형은 이 상태에서 가장 높은 차수로 분모 문제를 나눠주면 됩니다 이건데 그렇다면 결국은 최고 차이 개수인 3, 4, 2, 4밖에 안 남기 때문에 분자 3 여기 4, 2 나오면 4밖에 안 남기 때문에 답이 나왔겠네. 이제 극한의 대수비율인데 쓰임새가 두 개쯤 있거든. 첫 번째는 계산이고 두 번째는 이제 참고인 문제를 푼다. 그게 문제인 건데 일단 바라보자면 A에 가까운 모든 X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뭐 함수 이렇게 있고 이렇게 A가 있으면 그냥 A 근방만 보겠다 소리야. A 근처에서 노는 거야. 전부 다를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A 가깝다. A 근방이다. 내가 항상 이제 근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웃, 근방, 가깝다는 뜻입니다. F가 G보다 크거나 같대. 그리고 각각 알파랑 베타로 수렴한다면 극한값도 여전히 부대 방향이 똑같습니다. 라는 내용이거든. 그러면 1번 잘 보면 뭐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런 거란 말이야. F가 GX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뭐 F가 이렇게 작고 뭐 GX가 클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충 그래서 해보자. 이렇게 어떤 A라는 값에서 이렇게 이게 지금 G가 F보다 큰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이런 식이면 대다수는 큰데 A에서는 같은 거야. 그러면 지금 F가 G보다 크거나 같다를 말하는 건 얘 아니면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얘가 같은 거, 얘는 항상 큰 거고 얘는 A 근처에서 같을 때도 있고 거의 되면 크고. 이해돼요? 이게 두 가지 상황이 뭐냐면 F가 G에서 크다는 소리야. 그럼 이럴 때 뭐 하자? F도 A에서 알파로 수렴하고 G도 그래서 수렴한대.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의 수렴값이니까
어디로 수렴하겠냐면 얘는 뭐로 수렴한대? 얘가 알파, 얘 베타. 그럼 지금 G가 전 구간에서 베타 더 크면 당연히 극한도 베타도 크겠지. 근데 마찬가지로 다음 알파라는 점에서 딱 만남도 있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알파랑 베타랑 같을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 베타 같지.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거 F가 G보다 항상 크고 수렴해도 여전히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참거짓 문제가 문제인 건데 이거 등호 빠져 성립해. 즉 F가 G보다 항상 크기만 해도 극한이 항상 큰 것 같아. 지금 얘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얘는 지금 1번 이야기인 거고 이 그림은 1번 이야기인 거고 다시 1-1 참거짓 볼 겁니다. F가 G보다 항상 커도 수렴수렴 한다면 항상 부등식은 큰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거든. 어떠한 부등식이 있으면 양변의 리미트를 때리고 싶어. 양변 리미트 때리면 반드시 등호 생깁니다. 반드시 등호 생긴다. 결국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양변에 리미트 붙이면 항상 등호가 생겨야 돼요. 참이야. 즉 우리가 결국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렴수렴 할 때 양변에 리미트 쳐갖고 뭐 새로운 극한값에 대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데 항상 부등식에 리미트 친 건데 결국은 이거 양변에 리미트 친 거야. 결국은 이 내용이. 왜냐면 이제 얘가 뭐고 얘가 요거잖아. 얘가 fx 요거고 얘가 gx 요거잖아.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양변 리미트 친 거라 이렇게 양변 리미트. 그럼 부등호가 생겼지 이렇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즉 양변에 리미트 치면 항상 등호가 생긴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어때면 이런 거짓이야. 똑같이 돼 있는데 여기에 등호 안 붙어. 이런 거짓이라고. 여기에 등호 안 붙으면 전부 다 거짓이야. 즉 항상 극한에는 어떠한 부등식이 있어. 항상 어떠한 부등식이 있어. 양변 리미트 쳤어. 등호 안 생겼지? 다 거짓이라고. 마찬가지. 다 거짓이야 이런 거. 여기가 등호가 있든 없든 여기 등호 없으면 다 거짓이라고. 왜냐면 항상 양변에 이를 치면 등호가 반드시 생겨야 되니까. 이거 1번 예시만 들어주면 이거 왜 그래요? 야 어떻게 항상 큰데 극한을 갖출 수 있나요? 그럼 그림이 막 이딴 식으로 그지같이 지워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워질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G가 Y는 GX가 거의 대부분 큰데 딱 하나의 점에서 이 A라는 점에서는 합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항상 그듯 등호 안 들어가요. 항상 큰데 극한은 같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크더라도 등호가 있든 없든 간에 항상 양변에 리미트 치면 등호가 생긴다고 반드시 알아야 돼. 이래서 1-1 예시 들어준 거야. 참거짓 문제 한번 풀어본 겁니다. 그러면 2번 뭐 하는 거야? 이런 거야. 2번은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얘 이름이 샌드 정리거든. 샌드 정리인 건데 샌드 정리는 이제 참고할 때 쓰이지만 이런 데 쓰입니다. 야 내가 어떤 h라는 함수에 극한을 찾고 싶다? 근데 연산이 안 돼. 그래서 걔보다 조금 작은 좀 큰 친구 찾아냈어. 근데 조금 작은 친구도 수렴하고 조금 큰 친구 수렴해. 같은 걸로. 그럼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한대. 그럼 가운데 낑긴 h는 반드시 알파로 수렴해야 됩니다 라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낑긴 친구가 자동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걔를 샌드위치 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쓰는 이유는 야 h를 직접 못 구하니까 간접적으로 극한을 구하고 싶다 라는 내용이란 말이야. 샌드위치 형이 이렇습니다.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떠한 부등식을 줘. 나중에 증명에서 쓰겠지만 어떤 부등식을 줘. 그럼 부등식을 주면 항상 극한 파트에서 부등식을 주면 뭐라는 소리냐면 항상 양변의 리미트를 때리세요 라는 뜻이야. 양변 리미트를 때려도 부등호 방향이는 바뀌지 않는다. 안 바뀌다 이거야. 안 바뀌어. 이렇게 양변에 리미트 쳤어. 리미트 지금 x가 a로 가는데 x가 a로 간다는 게 된다는 건 a가 아니라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전부 다 성립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양변에 리미트 쳐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이렇게 쳤더니 얘가 알파래. 그리고 얘도 알파래. 그렇다면 가운데 낑겨있는 h는 반드시 알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가 샌드위치 정리라고.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어떤 부등이 줬어. 양변 리미트 쳤어. 앞에 게 작은 게 알파, 큰 게 알파면 가운데 낑긴 친구는 반드시 알파로 가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이것에서 문제를 풀고 싶은 거라고. 이걸 사용해서 내가 hx에 그렇게 하고 싶다. 이해됩니까? 목적, 의식을 알겠나요? 마찬가지 2-1도 적어놔야 되는데 뭘 쓰겠어? 2-1도 마찬가지 등호가 없더라도 내가 이거 쓰는 거니까 엔드 이거야. 이거 항상 요 기호는 내가 이고 엔드로 쓰는 거예요. 다음 부등식이 있고 fx와 gx가 같은 친구로 수렴한다면 가운데 낑겨있는 h도 알파로 수렴한다. 즉 등호 없더라도 이거 등호 없더라도 등호가 없더라도 똑같이 알파로 수렴합니다. 즉 이거 등호가 없더라도 성립한다. 항상 양변에 리미트를 치면 등호가 붙기 때문에 마찬가지 여기도 등호가 없더라도 여전히 되는 공식입니다. 문제를 풀어도 되게 간단하다. 어떠한 부등식을 줍니다. 그럼 부등식을 주면 양변에 리미트 칠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넣는 게 xfx란 말이야. 그럼 뭐해? 양변에 x를 쳐야 돼요. 그럼 4x제곱 3x제곱 x 플러스 2 xfx 4x제곱 3x제곱 또 x 더하기. 봐봐. 왜 xfx? 내가 찾고 싶은 게 xfx니까. 어떤 부등식이 줘? 일단 모양을 변형을 해야 돼.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게 xfx니까 xx 곱했거든.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게 얘의 극한이야. 그럼 얘를 모르기 때문에 fx를 모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라고. 이 상태에서 뭐 한다? 이 상태에다가 양변에 리미트를 쳐갖고 새로운 실을 얻고 싶다고. 그러면 양변에 리미트를 치는 순간 반드시 뭐가 생겨야 한다고? 반드시 등호가 생겨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거듭말하지만 x가 a일 때를 하면 x가 무한대인 것도 자동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쳐봤더니 이거 어디로 가? 무분의 무니까 3분의 4야. 이거 3분의 4야. 가운데 반드시 어디로 가겠어? 3분의 4로 가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xfx의 극한을 찾고 싶은 건데, 그리고 어차피 발산이란 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무조건 얘랑 낑겨서 답이거든. 이해돼요? 그럼 한 개 하면 돼. 이만큼만 해도 되겠지. 무슨 이해돼? 어차피 샌드위치형이기 때문에 얘랑 다른 걸로 가면 얘를 못 구해. 그럼 이쪽만 왼쪽이나 오른쪽만 연산이 된다 이거야. 굳이 양쪽 다 할 필요 없다고. 항상 똑같은 거 나올 거니까. 다르면 수렴할 수 없어. 발산이란 말이야. 한쪽만 해도 된다고. 계산할 때 객관식은 마찬가지. 얘도 모양을 만들면 되는 건데 마찬가지 모양 어떻게 바꿀 거야? 양변을 x 빼기 나눴지 이렇게.
그럼 이제 뭐 하면 된다? 양변의 리미트 x는 2로 x는 2로 보낼 거 아니야. 보내는 순간 뭐 한다? 등호 생긴다. 이거 할 필요 없다고. 한쪽만 하면 된다고. 이거 지워지면서 x 더하기니까 얘가 4일 거 아니야. 이게 반대 4일 거라고. 그래야 가운데가 4니까. 다른 방식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절대값보다 작거나 갈 때, 그럼 절대값 두 개니까 실제로는 범위를 4번 나눠야 되지만 좀 편법을 써서 하자 이거야. 양변을 절대값 x 빼기 나눠. 그러면 절대값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x 빼기 2분의 xfx 빼기 2020 절대값은 1보다 작아요? 바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어떠한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당연히 마1과 뿌리 사이에 있어요 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 다음 잘 봐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fx의 극한이기 때문에 얘를 열심히 변환해서 fx의 모양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에 x 빼기 2를 곱할 건데 그럼 x 빼기 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합니까? 너무 200까지 그럼 이제 양쪽에 x 빼기 1을 곱할 건데 왜냐면 우리 목표가 fx니까 양변에 x 빼기 1을 곱해야 돼. 그럼 x 빼기는 양수야 음수야? 부등식이니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양수야 음수야? 모르거든? 네. 그럼 정확히 말하면 극한은 좌하고 우해야지. 맞아? 이거 수렴해야 하네. 구하세요니까 수렴하겠지. 항상 같지. 그럼 우만 하자. 오케이? 그럼 x가 우니까 x가 2 플러스 갈 거 아니야. 그럼 분모 양수 음수. 양수니까 양변에 x 빼기를 곱해도 부등호 모양은 바뀌지 않겠지. 지금 객관식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정확하게 가면 이거 우극한 좌극한 두 번 해야 돼. 난 지금 우극한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 2020 넘기고 2020 넘기고 xfx 난 뭐 해주면 돼? 이제 뭐만 하면 돼. 이제 양변을 x로만 나누면 되는 거 아니? 나왔어. 드디어 뭐 했어? 내가 원하는 모양 나왔지. 맞아요? 이제 뭐 하면 돼? 이제 양변에 리미트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리미트 x를 2로 보내면 이미 등원 있고 같겠지 뭐. 맞아? 이거 2는 뭐 나오니? 2는 뭐 나와? 이거 이상하다. 백인데 2 넣으면 2분의 2020 이거 x에 2 넣으면 2분의 2020 그럼 전부 다 1010으로 가기 때문에 아니 내가 찾고 싶은 친구는 1010으로 갑니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맞아요? 스킬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대값이 나온다면 양변에 똑같은 절대값 나누면 하나로 합쳐지고요. 절대값은 이제 곱하기랑 나누기에서 합쳐집니다. 합쳐지고 그 다음에 내가 만 풀었다. 지금 우극한만 풀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활용은 문제를 잘 읽으면 됩니다. 다음처럼 4조번이 있어. A 정점이고요. B 움직인다. 동점이야. 지금 A가 가만히 있고 B가 움직일 거야. X, 0이니까. 근데 어떻게 움직이는데 B가 X축을 따라서 원점에 하나씩 가까워진대.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0,0로 가고 있는 거거든. 그럼 X가 0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한없이 리미트. 즉 X가 0으로 한없이 갈 때 다음 A랑 B가 찍히면 다음 O, A, B에 대한 삼각형에 대해서 내도에 발생할 거고 근데 반지름이 있을 거래. 그럼 당연히 X가 움직이니까 얘가 움직이면 R이 움직일 거니까 X랑 R은 어떠한 관계식이 있을 거거든. 근데 뭘 구하지? X분의 R의 극한을 구하지.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X분의 R의 극한을 구하지.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R이 뭐예요? 이거로 묻는 거라 이렇게. 그럼 그림상 X랑 R은 관계식이 있을 거고 내가 찾고 싶어 봤어. 그러면 X랑 R의 관계를 쓴 다음에 R을 집어넣어서 X에 대해서 바꾸면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럼 극한 연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모양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X일 때 뭐 해야 돼? 내저번일 때 관계식 찾는 거거든. 그럼 내저번 관계식 찾는 거 몇 개 있다? 2개 있다.
했잖아. 내가 대수할 때 했잖아. 내접원 등장하면 우리는 두 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뭐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 넓이. 넓이랑. 내접원 등장하면 우리는 식을 두 종류로 풀어야 되는데 넓이로 가든가 길이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넓이를 푼다는 건 넓이 공식 알아볼라. 2분의 1 2분의 1 변. r 곱하기 3변의 길이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루트 x제곱 더하기 1이지. 그럼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높이니까 2분의 1 x라고 쓸 수 있겠지만 내접원 공식 써주면 2분의 1 r 곱하기 3변의 길이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둘이 같으니까 지워지고 넘겼으면 r은 x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루트 x제곱 더하기 1이겠지. 맞아? 이렇게 푼 게 뭘로 한 거야? 넓이를 푼 겁니다. 길이로 풀어보자면 길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r일 거 아니야. 여기도 r이겠지. 여기 r이거든. 여기 r이면 이만큼 얼마야? 전체 x니까 x 빼기 r. 다음 마찬가지 여기까지도 x 빼기 r. 마찬가지 여기가 r이면 여기 1 빼기 r. 이게 1 빼기 r. 그러면 1 빼기 r과 x 빼기 r의 합이 루트 x 제곱 더하기 1이겠지. 이게 내접원 길이 쓰는 거. 1 빼기 r 플러스 1 더 x 더하기 r은 루트 x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이상하다. 뭐 이상하냐? 마이너스다. 뭐 나와 그러면? 뭐 나오죠? 이 r은 넘기면 1 더하기 x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1이야 이렇게. r은 2분의 1 플러스 x 빼기 루트 x 더하기 1이야. 맞아요? 그럼 이제 두 개 나왔는데 뭐 답을 내면 이제 x랑 r에 대한 식 찾았으면 내가 r을 집어넣는 거야. r 넣으면 어떻게 돼? r 넣으면 x제곱분의 x제곱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루트 x제곱 더하기 1이야. 그죠? 뭐 해줘야 돼? 0 넣으면 어떻게 돼? 0 넣으면 0 넣으면 분모가 0인데 분자 0이 안 나와? 뭐 깜빡 난 겁니다. 잠깐만. r이 저기 봐. 이거 뒤집어졌다. 이거 뒤집어졌죠? 분모 분자가 뒤집어졌죠 이거? 아까 뭐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분모 분자가 뒤집어졌네. 그치? 넣어주면 x 1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x 더하기 1일 거 아니야? 이렇게 r을 x로 몰아준다면 지금 1 남으니까 0 넣으면 뭐 남아? 2는 나오죠? 넘어갑니다. 25번 숙제입니다. 25번 내가 이번 시간 안 풀 건데 내가 충분히 숙제해보고 내가 풀어줄 거기 때문에 25번이 정말 잘 나온 친구이기 때문에 빈출이야 빈출. 정말 어려운 빈출이라서 25번 손 대보시고 난 두 문제 풀고 연속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뭐가 등장했다? 합답형이 등장했다. 잘 보세요. 증명입니다. fx를 수렴하고 fx, gx가 수렴한데 gx가 수렴하니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두 개의 수렴값을 알면 이 두 개의 상수의 사칙 연산만 수렴하는 거야. 나누기는 조심해야 되겠지. 그럼 내가 이 두 개로 얘를 만들려면 어떤 연산을 해야 될까? 뭐 해야 돼? 얘를 나눠야 돼. 그럼 이 틀렸거든? 그냥 뭐가 없어. 나누기가 등장했다면 나누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돼. 나누기로 푼다고?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어? 무조건 틀린 거라고. 얘를 fx로 나눠야 뭐가 나와? gx가 나오는데 나누기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필요한데 이게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고. 0이면 거짓이란 말이야. 0이면 틀린 거지. 때문에
수학은 항상 참이어야 참이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다. 즉 거짓을 증명으로 보인 겁니다. 즉 얘가 0이 아니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다 라고 해야 돼. 수렴한다. 니은 마찬가지 수렴이야. 존재한다가 수렴한다야 뭔지 모르겠지만 존재한다. 그럼 마찬가지 얘랑 얘는 어떤 연산을 해야 얘가 나옵니까? 인 거라고. 뭐 어떤 연산을 해야 돼? 곱하기야. 그럼 끝났지 뭐. 한번 써볼까? 쓰면 하는 거야. 즉 얘는 나누기 연산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가 존재하려면 얘가 0이 아니라는 내용 그때 틀린 거라고. 이 없어서 거짓이야. 0이 아니라는 게 붙으면 참이겠지. 근데 2번은 뭐 하면 돼? gx에다가 뭘 곱하면? g분의 fx를 곱하면 얘가 fx죠. 그럼 수렴하면 당연히 뭐해? 수렴하기 때문에 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참이네. 이렇게. 참 거짓. 맞아? 니은의 별표, 디귿 별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합성입니다. gx가 존재하면 리미트 fgx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봐봐. 이건 이미 틀렸거든? 왜 틀렸냐면 그래서 디귿이 굉장히 중요한데 디귿은 합성함수의 극한이거든? 그럼 언제 다음 합성함수 극한이 존재할 거냐? 그럼 정확한 이름은 뭐냐면 합성함수의 극한의 존재 조건이거든. 얘 존재 조건이야. 합성함수는 언제 존재하냐 이거야. 극한급이. 그럼 언제 존재하냐면 똑같이 원세개를 그리면 다음 친구는 뭐 가는 거야? G 갔다가 F 가는 거거든. G 갔다 F 가는 게 X는 A에서 존재하고 싶어. 그럼 얘는 합성은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G가 A에서 뭐 해야 돼? 존재해야 돼. 첫 번째 조건 뭐? 리미트. 지금 다음 친구 G 갔다가 F 가는 다음 친구 F 합성 G는 F 합성 GX거든 얘. 얘는 지금 G 갔다 F 가는 거라서 다음 친구가 A에서 극한에 수렴하려면 두 개가 필요하다. 일단 G가 X는 A에서 수렴해야 돼. 얘가 이렇게 뭐? 알파라고 수렴한다고 할까? 갈 거야 이렇게. 그러면 F는 봐봐 조심해야 돼. F는 알파에 수렴해야 돼. 알파가 뭐냐면 알파가 지금 GA거든. 즉 두 번 성립해야 돼. 두 번. G가 A에서 알파로 가야 되고 F는 알파에서 또 수렴을 해야 돼. X는 GA에서 이 친구가 뭐 해야 돼? 얘가 수렴해야 한다 그렇게. 다음처럼 두 개가 성립해야 합성함수가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합성함수는 G 갔다 F 가는 게 A에서 수렴하려면 앞서가는 친구 G가 A에서 수렴하고 F가 A가 아니라 F는 G에서 갔다가 바통 터치하는 것 때문에 G를 집어넣으면 알파 나올 거 아니야? 알파가 그럼 GA죠. 그럼 얘에서 뭐 해야 돼? F가 얘에서 우리가 수렴해야 바통 터치가 돼야 뭐 할 수 있다? 뭐 G 나중에 쓰자. 지금 이렇게 쓰자. 알파 바통 터치 이해돼요? 지금 둘 다 A가 아니야. 즉 G는 A에서 F는 G가 그러니까 알파에서 수렴해야 돼. 이 두 개가 돼야 얘는 수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수렴 조건이 뭐냐면 두 개야. 앞서가는 친구 G가 수렴하고 뒤에 가는 친구 수렴하고 이 두 개가 수렴을 해야 뭐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합성된 친구가 수렴한다 라고 말 수 있는 겁니다. 이래야만 뭐가 존재한다? 얘가 존재한다. 너 왜 거기 앉아갖고 지금 배지 닿는데 그러고 있니? 잘 보이는데 아이 자꾸 뭐 하는 거야? 왜 그런 거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G 합성 F가 아니 F 합성 G 즉 다음 합성 함수가 극한이 존재하려면 G 같다 F 가는 거라면 G는 A에서 G가 알파로 간다면 F는 알파에서 파통터치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파통터치가 돼야 돼. G가 A에서 알파로 가면 F는 알파에서 수렴해야 됩니다. 둘 다 함정이 이거거든. 얘는 참인데 보통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 지금 얘도 X는 A에서 수렴하고 얘도 X는 A에 수렴하고 그럼 참이냐? 이렇게 준단 말이야. 둘 다 A에서 수렴하면 하선된 친구는 A에서 수렴하니? 이러고 물어본단 말이야. 존재가 이제 수렴이잖아? 그럼 얘가 가장 대표적인 참거짓이야. 그럼 얘는 지금 뭐야?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이. 위에 거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것도 없는 거지. 그죠? G가 A에서 수렴한다고 합성함수는 절대 수렴할 수 없습니다. 딱 이 상황. 딱 이 상황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마찬가지 시스템 23번과 25번을 숙제로 해오셔야 되는데 23번 아이디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거든. 숫자로 가는 친구는 분모방 분자방 우리가 어떠한 분수꼴 친구가 수렴하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죠. 그 다음에 어떠한 숫자로 가는 분수꼴 극한은 항상 2번 사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개는 함수값을 주고 나중에 가면 미분값 준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미분인데 아직 안 배웠죠? 한 번 더 쓴다 정도만 보면 되는 거고요. 2번 쓴다. 마찬가지 보통 얘랑 짝꿍이 뭐냐면 무한 들어갈 때를 주는 건데 얘는 무한 들어갈 때가 아니라 이상한 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뭘 주고 있냐면 F 안에는 X가 들어가야 되는데 열받게 X분의 1이 들어갔어. 그럼 반드시 F 안에 이 상황에 들어있으면 반드시 치환합니다. FX꼴로 바꿔줘야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 때문에 다음 주 바꿔. 지금 0 플러스로 가는데 걔를 T에 대해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거 T는 X분의 1이야. X가 0 플러스란 말이야. 그러면 X가 0 플러스 가면 T는 어디로 갑니까? 그럼 0 플러스면 0분의 1이잖아? 무한되겠지? 0 플러스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T는 플러스만 대로 가겠지. 지금 F 안에 X분의 1이 들어있으면 즉 F 안에 이상한 거 들어있으면 전부 다 치환하는 거야 이렇게. 플러스 뒤쪽에 두시면 그리고 무한대는 방향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가 X분의 1에 튀어놓으면 X가 0 플러스로 가면 얘가 0 플러스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뭐 0.1, 0.01, 0.001 분의 1로 가는 거잖아. 0.1분의 1, 10, 0.01분의 1, 100, 1000, 만. T는 플러스만 대로 가고 있죠. 마찬가지 다 바꿔줘. 어떻게? X를 T분의 1로 바꿔주면 T 세제곱분의 1 F T 빼기 1 T 세제곱분의 1 플러스 T분의 1.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어? 분모 분자를 T 세제곱 곱하면 원래 내가 주었어야 될 식을 줍니다. 그럼 양변에 분모 분자에 T 세제곱을 곱하면 다음처럼 나오거든. 그러면 앞선 문제 풀었지? 즉 우리는 어떠한 다함수에 대해서 하나는 수로 가는 극한을 주고 하나는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주잖아. 얘는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다음처럼 돌려준 거야. 그럼 다음 치환해서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찾아서 fx에 대한 힌트를 얻지. 그러면 숫자로 가는 극한은 함수값과 미분값 주는 거지만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또 두 개 뭐 준다겠죠? 차수랑 최고차항의 개수를 준다겠죠? 그러면 지금 무한대로 가네 수렴하거든? 그러면 무분의 무니까 그 다함수니까 무분의 무면 최고차가 똑같아야 돼. 2차식이란 말이야. 2차식이야. 그럼 3차가 날아가야 되니까 일단 x 세제곱 확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2차식 같은 게 와야 되는데 그러면
3차는 지워질 거고 2차가 오면 몇 개, 뭐 예를 들어서 t 세제곱 플러스 at 제곱 플러스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럼 지워지고 나 마찬가지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항의 b로 수렴할 건데 얘가 t제곱이니까 at제곱 1분의 a로 수렴하는데 그게 5라고 됐기 때문에 5로 시작해야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그 뒤는 뭔지 모르네. 그러면 여기까지 3차식이고 2차의 개수를 주고 있고 두자 쓴 거지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fx 표현했고 그럼 얘는 뭐야? f1은 0 수렴하는데 분모가 빵이니까 분자 빵, 즉 분자의 극한이 0 다항이니까 함수가 0. 그러면 우리가 얘랑 얘로 식세한 다음에 다시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거지. 다음 풀어도 됩니까? 풀어야 돼? 풀어줘? 풀어줄까? 그러면 얘로 요거 세웠고 1은 0이라며.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뭘로 돼야 돼? 1은 0이니까 X Y 1 고차식이면 넣으면 고차식이면 항상 주립대로 제일 빨라요. 1은 0이라며. 1은 1 더하기 6, 5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대입해서 인수분해 그딴 걸 하는 게 아니라 다항식은 항상 조립제법이 더 빠릅니다. 2차는 되는데 3차는 너무 오래 걸려. 조립제법을 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1 넣으면 0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6은 0이 나오고 얘가 인수분해가 x 빼기 1 하나 가질 거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맞죠? a 더하기 6이야. 그럼 이제 한 번 더 써야 되니까 귀뚜라미 보일러 마냥 한 번 더 써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가면 내가 지금 극한이 왜 계속 제일 어렵다고 하냐면 극한 다음에 연속은 똑같은 거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반복할 뿐이고 미분도 마찬가지인데 미분을 배우고 나면 이런 건 그냥 미분값이야. 그냥 보인단 말이야 눈에. 미분하면 그냥 미분값이거든. 그냥 금방 해요.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 연습 안 하면 안 됩니다. 연습해야지. 연습해야 돼. 연습 안 하고 미분만 막 치면 뭐 되긴 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좀 스피드가 느려지겠죠. 미리미리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넣어서 이쁘게 해주면 엑셀로 가니까 분자는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고 분모만 인수분해를 하면 되니까 분모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그다음 뭐요? x 플러스 2야. 지워지고 그 결과 3분의 1이니까 x 1 내면 3분의 1은 얼마야? a 플러스 13은 3분의 1이니까 a가 얼마냐면 a가 마12야. 그럼 a 마12 집어넣으면 fx 찾았으니까 문제 끝난 거지. 뭐 일단 문제입니다. 이게 클래식한 미정계수 문제야. C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얘 때문에 C에 있는 거야. 항상 습관 fx 안에 이상이 들어있으면 항상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문제 한 프로 넘어가면 어떠한 y는 fx랑 그래프를 주고서 다음과 다음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 t 플러스 1 분의 t 빼기 1이야. 그러면 지금 f 안에 이상한 다항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히 풀면 얘를 하나의 함수로 바꿔본다면 내부에 있는 걸 t 더하기 1 분의 t 빼기 1 그럼 얘가 fg니까 합성함수의 극한이거든. 근데 합성함수의 극한에 가면 힘들단 말이야. 적당히 풀 수 있어요. 적당히 풀면 여기까지 가지 않고 적당히 풀면 지금 x가 무한대로 가지. 그럼 리미트가 이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무한대로 가. 그럼 이제 어디로 가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어디로 가야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그러면 다항식이니까 차수 비교해야지. 1차 1차잖아. 그럼 최고차의 개수니까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합성함수니까 이 내부가 1로 가는 건 맞는데 방향을 알아야 fx에 또 적용을 하지. 이해돼? 그러면 1로 갔는데
1 플러스냐 1 마이너스냐 이거야. 넣어봐. 무한대로 가니까 110 넣으면 101분의 99든 1000 넣으면 1001분의 999죠? 마찬가지 만 넣으면 1001분의 999잖아. 그럼 점점점 1로 가는 건 알겠는데 1보다 커 작어. 1 마이너스라고. 즉 얘를 합성함수로 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당히 풀면 리미트가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 친구가 어디로 가는지 그 친구의 그걸 알아야 그걸 다시 fx 적용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리미트 안으로 들어가면 1로 가는 건 맞아. 밸런스를 보고 싶어. 적당히 넣어보자고. 적당히 넣어보니까 1보 작네. 1 마이너스야. 그럼 fx 1 마이너스 얼마야? 1에 대한 마이너스니까 다음처럼 가야 돼. 어디로 가? 1로 가겠네. 다시 이 친구 또 뭐해? t가 딱 빠졌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주고 뭐 하자고? 뭘 바꾸자고. 이해돼요? 즉 우리가 두 개 쓴 겁니다. 얘는 지금 우리가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방향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헷갈려요. 항상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줘야 돼. 그럼 원본은 뭐 하는 거냐면 치환 x를 마t로 치환하면 x는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에 금방 푼단 말이야. 근데 걔 결국은 부호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부호 바꿔주고 부호 바꿨지? t의 부호들만 다 바꿔주면 되겠지. 마찬가지 t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어디로 갈 거냐? 이거 받을 거 아니야. 마찬가지 어디로 가냐? 무한 집어넣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1차분의 1차니까 최고차의 개수인 마일분의 마사 서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4 플러스냐 4 마이너스냐 인 거거든. 그럼 넣어보라고. 100는 뭐 돼? 100 넣으면 마 100 마 999분의 어떻게 돼? 마 401이야 이렇게? 맞아? 그럼 뿔뿔이니까 어떻게 돼? 4 플러스네. 4 바꿔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4 뿔이냐 4 마냐 보고 싶은데 분모는 100번 좀 작고 분자는 4번 좀 크잖아. 그럼 4보다 커지겠지? 4 플러스네. 마찬가지 4 플러스 갈 때 fx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4 플러스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3으로 다 하고 있다 라고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극한 2 모고에 등장한다면 이렇게 제일 자주 나오는 게 합성함수의 극한이라든가 아니면 활용이라든가 내가 25번 풀라고 했죠? 25번처럼 새로운 함수를 그리는 즉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새로운 함수를 그리는 게 몇 년 전부터 유행이야. 얘는 좀 클래식한 내용인 거고 25번이 좀 트렌드한 내용인 겁니다.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할게. 극한은 리미트 x가 a에서 fx가 어떠한 알파라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 즉 x가 a로 무한히 다 간다면 y fx가 어떠한 알파라는 단 한 개의 값으로 다 간다면 이 알파를 우리가 극한값이라 부른다고 했고 극한의 정의는 극한 목표란 말이야. 목표. 결국 정확히 말하면 얘가 단 한 개의 알파라는 값에 x가 a로 무한히 가까워질 때 이때 x는 a가 아니고 무한히 가까워지는 거야. 무한히 가까워질 때 만약에 fx가 y 값도 즉 x가 a는 되지 않지만 a에 무한히 나간다면 그때 만약에 fx, y가 어떠한 하나의 값으로 무한히 가까워진다면 극한이니까 이제 궁극의 한계, 궁극의 목표 지점 하나의 값으로 계속 다가간다면 교양성 자체가 경향성을 보고 싶은 건데 만약에 그 경향성이 끝으로 가면 그 끝이 어느 한 군데로 다가간다면 걔를 극한이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극한이 존재한다면 알파가 존재한다면 뭐라고 했다? 수렴한다.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다음처럼 하지만 x가 a로 무한히 가까워지는 방법은 좌극한이 있고 우극한이 있다. 즉 왼쪽으로 다가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다가갈 수 있죠. 좌극한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 다가갈 수도 있고 우극한 리미트 x가 오른쪽에서 좀 더 큰 쪽에서 다가갈 수 있고 그 두 개가 같고 그게 어떠한 알파로 다가간다면 같은 말이라고. 즉 어떠한 극한이 존재하려면 정확히 말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둘 다 구한 다음에 같은 친구로 실험한다면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항상 극한은 좌우 두 번 보는 겁니다. 극한의 기하적 해석을 보자면 극한이 없으면 어떤 그래프라고 했어? x는 a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긋나 있습니다. 그죠? 어긋나 있다. 만약에 극한이 존재한다면 뭐 한다? 안 끊겨 있다. 미안. 어긋나지 않는다. 세로선 했을 때 그래서 기하적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극한이 없다는 건 함수의 입장에서 다음처럼 어긋난다는 소리예요.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다음처럼 안 어긋난 거지. 즉 우리는 점점점 좀 더 카테고리가 좁아지면서 이쁜 함수를 배우고 있는 거거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배우다가 극한이 존재하는 함수를 배우고 연속하는 함수를 배우고 미분 가능한 함수를 배우고 이렇게 점점점점 조건을 붙여서 이쁜 함수를 배우는 거란 말이야. 일단 함수 중에서 어긋난 함수를 버린 거야. 극한이 존재하는 함수는 안 어긋난 함수를 배우는 거라고. 함수값과 관련 없이 우리가 극한만 존재하면 그냥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건을 더 추가해서 우리가 연속을 정의 내리면 조금 더 이쁜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속이 뭐냐? 다음처럼 정의됩니다.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란 말을 하려면 연속 영어로 하면 컨티 한글로 하면 한복 그리기 인 건데 지금 점에서 먼저 해야 되니까 어떠한 점에서 연속이려면 정의가 뭐냐면 극한이 존재하고 함수값 존재하고 서로 같다 가 연속의 정의입니다. 정확한 정의 먼저 하고 가면 연속의 정의는 어느 한 점에서의 연속을 정의낸다면 극한이 존재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고 함수값 a에서 함수값 fa가 존재하고 같다 세 번 보는 겁니다. 극한값 함수값 서로 같다 이 세 번을 보는 게 연속의 정의야. 그럼 얘를 좀 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좀 다 있으면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좌 존재, 우 존재 같다. 그러면 거기에 함수값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연속의 엄밀한 정의는 극한 존재, 함수값 존재 같다. 요거지만 실제 계산은 좌우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계산한 다음에 세 개가 같으면 그 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하겠다. 마찬가지 이 친구를 기하적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x는 a에서 아까 한 거 어긋나 있으면 애초에 뭐가 없는 거야? 얘는 극한이 없죠? 그럼 극한값이 없으면 연속이 안 돼요? 그럼 극한 1번 조건에서 유예되지? 극한이 있어야 돼. 마찬가지 다음처럼 돼 있으면 극한은 있거든? 근데 함수값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 즉 얘는 극한은 있지만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지. 마찬가지 다음처럼 극한은 있지만 함수값이 없을 수도 있어. 극한이 있지만 함수값이 없어. 빵꾸 나있죠? 그러니까 안 돼요. 즉 이러면 전부 다 이런 거 뭐라고 했다? 연속하지 않는 걸 불연속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뭐 하는 거냐면 불연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함수를 배우면 어떠한 정역에 대해서
연속임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불연속임을 확인하거든. 왜냐면 우리가 함수를 그리면 실수 전체의 집합이나 내가 어떤 구간에 대해서 함수를 놓을 건데 거의 대부분의 점에서 연속이고 다음처럼 그게 없거나 다르거나 함수가 없거나 즉 빵꾸났거나 이런 점들을 불연속점이라 부르는데 연속이 안 되는 점 불연속점이 몇 개 없을 겁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즉 정확히 말하면 불연속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연속이다 라는 거지. 왜냐면 거의 대부분 연속일 거거든. 왜냐면 불연속점이 너무 많으면 혹은 연속인 점이 몇 개 없으면 그래프가 개판납니다. 그래서 기하적으로 연속이려면 다음처럼 생겨야 돼요. x는 a에서 극한값 지금 존재하죠. 마찬가지 함수값이랑 일치해야 됩니다. 다음처럼 생겨야 우리가 xn에서 연속이다. 즉 연속되어 있으면 한붓그리가 되면 그 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겠다고. 이게 뭐냐면 어떠한 점에서의 어떠한 하나의 점에서의 연속을 정의내린 겁니다. 없어야 되겠네.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점에서의 연속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기하적인 획도 보고 그 다음에 구간이라는 표현을 하나 더 배울 겁니다. 별거 없고요. 함수의 정의역을 표현하고 싶은데 맨날 부등식이나 혹은 수직선을 표현했는데 이제 걔를 뭐 하자? 구간이라는 새로운 표현으로 요만큼 기호를 줄여보자 뭐 이런 느낌입니다. x가 a와 b 사이야. a보다 크거 나왔고 작거 나왔다. 그럼 얘를 구간 표현을 하면 대괄호 a, b라고 씁니다. 즉 등호가 들어가면 대괄호, 등호가 없으면 소괄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x가 a랑 b 사이인데 등호가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소괄호. 이 점이에요. 점, 점이에요. 콤마. 아, 콤마요. 수석상 표현 똑같아. 그래서 a, b인데 등호가 안 들어있으면 소괄호, 등호가 들어있으면 대괄호야. 이런 식으로 하나는 들어있고 하나 안 들어있으면 대괄호, 소괄호. 기호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죠? 짱 많이 줄었지?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건데 주로 정의역을 쓸 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뭐라고 그러냐면 닫힌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양쪽 둘 다 등호가 들어가면 닫힌 구간, 양쪽 둘 다 등호가 안 들어가면 열린 구간.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 안 들어가면 반 닫힌 구간이라든가 반 열린 구간을 써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픈셋, 뭐 클로즈셋, 옛날 말로는 개구간, 폐구간, 개폐구간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겠죠. 한자로 쓰든 한글로 쓰든 영어로 쓰든 마찬가지 x가 어떤 a보다 크대. 그럼 x가 a보다 크면 정확하게 쓰면 수직선 표시하면 a보다 크다니까 a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인 거야. 근데 a가 등호 안 들어있고 무한대는 항상 열린 구간이에요. 무한대는 무한히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약수가 없어. 항상 열린 구간. 마찬가지 x가 a보다 큰 것 같으면 a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인데 당연히 등호가 있으면 대괄호, 등호 없으면 소괄호. 작은 것도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작으면 a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까지입니다. a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마찬가지. 무한에 닫힌 구간 그것을 그때는 아예 없죠. 라고요? 무한은 숫자가 아니라서 절대 닫힌 구간이 올 수 없습니다. 모순인가요? 모순. 올 수 없는 겁니다. 무한대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실수. 정역이 모든 실수면 마이너스 반대부터 플러스 반대까지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뭐 한 거야? 정역을 표현하는 어떠한 새로운 표현을 배웠을 뿐이다. 어떠한 점에서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간에서의 연속을 정의낼 수 있다. 그럼 그러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어떠한 함수를 배워왔잖아? 함수를 배웠으면 우리가 어떠한 점이 아니라 등장하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속이면 연속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이제까지 어떤 함수를 배워왔죠? 그러면 그 함수들이 연속인
구간을 찾으래. 그럼 결국은 정역 고르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란 말이야. 결국은 우리가 뭐 다항함수, 뭐 분수함수, 유리함수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친구들에서 정역을 쓰면 결국 그 정역이 다함함수의 연속인 구간이거든. 그냥 우리가 배운 기본적으로 짱 이쁜 친구들은 다함수들은 항상 마이너스 분한대부터 플러스 분한대까지 정역이었잖아. 그럼 그 범위에서 연속이지. 마찬가지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일 때는 정역이 없잖아. 그럼 분모가 0인 거, 즉 세로정근선을 제외해서 제외한 나머지가 우리가 정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은 불연속이고, 즉 다음 친구는 분모가 0일 때 불연속이 됐잖아. 즉 정역이야, 정역. 즉 정역에서 벗어나는 건 불연속, 정역은 연속이라고 이제까지 읽어왔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분산수를 봤어? 언제 연속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분모가 0일 때, 분모가 0일 때를 제외하고 전부 다 연속인 거네. 분모가 0일 때만 불연속인 겁니다.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일 때 불연속이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모가 0일 때 불연속이었다. 즉 루트 함수를 정의낼 때도 항상 루트는 항상 루트 내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사용하잖아.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함수는 루트 내부가 양수인 순간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우리가 특정 구간에서 연속을 정의낼 수 있겠지. 특정 구간을 잡았을 때 그 구간 내에서의 모든 점들이 연속이라면 그 구간 내에서의 연속함수라고 부른다고. 이제까지 해왔던 거지 결국. 그래서 내가 아까 김련이 말할 때 구간에 대한 연속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인형이란 말이야. 실제로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읽어봅시다. 열린 구간에서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면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하는데 이건 되게 자명한 소리거든. 내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A부터 B까지 연속입니다 하기 위해서 그림을 봤어. 이렇게 그러면 어떤 YFX라는 값이 있을 때 열린 구간에서의 연속은 되게 자명하게 성립하거든. A부터 B까지가 있고 안 끊겨있죠? 기하적으로 안 끊겨있으면 지금 등장하는 모든 무한계의 점에서 전부 다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양끝점, 이 A는 이 A에서 연속을 바라볼 수 있냐, 즉 어떠한 구간이 잡혀있으면 양끝점에 대해서의 연속은 되냐라는 거야. 연속의 정의가 뭐라고? 극한 존재, 함수값 존재 같다야. 빠르게 쓰면 좌우함,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연속이란 말이야. 근데 왼쪽 끝은 뭐 있어? 우극한 있을 수 있어. 함수값 있을 수 있어. 근데 좌극한 있어 없어? 항상 없죠? 마찬가지 오른쪽 끝은 뭐가 없어? 항상 우극한이 없어. 즉 왼쪽 끝은 항상 좌극한이 없고 오른쪽 끝은 항상 우극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린 구간에서의 연속은 되게 자명하지만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은 애매하단 말이야. 없기 때문에 이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거든. 그럼 이런 겁니다. 원래는 안 되지만 원래 연속의 정의상 어떠한 양쪽 끝값은 좌극한이나 우극한 둘 중 하나가 항상 없기 때문에 원래 안 되지만 나중에 성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처럼 정의 내립니다.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왼쪽 끝은 뭐가 없어? 항상 좌가 없지. 좌가 없더라도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면 그래도 이 점에서 연속을 하겠다. 즉 뭐가 없어? 좌가 없더라도 특정한 상황 양쪽 끝값 왼쪽 끝은 좌극한이 없더라도 함수값과 우극한만 같더라도 이 점에서 연속이라 부르겠다. 마찬가지 오른쪽 끝도 지금 좌극한 있고 함수값 있을 수 있고 뭐가 없어? 우극한 없는데 이 두 개가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아도 뭐 하겠다? 이 친구 연속이네 라고 하겠다고. 즉 빵꾸난 친구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연속이지만 양쪽 끝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은 양쪽 끝값이 문제인 건데 왼쪽 끝은 함수값과 우함수만 같아도 연속, 오른쪽 끝은 좌극한과 함수값만 같아도 연속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닫힌 구간에 대해서의 연속은 다음처럼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은 둘 중에 하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원래 그래서 X1에서 연속성을 조사하래. 그럼 연속의 정의는 뭐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존재하고 서로 같다란 말이야. 그럼 x가 1이 아닐 때 1일 때야. 1일 때가 함수값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1이 아닐 때가 극한을 구하라는 거겠지. 얘는 결국은 1이 아닐 때 다음 그래프고 1일 때는 따로 주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1이 아닐 때 함수값은 없지만 극한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로 극한을 구해. 극한 구하면 리미트 네 x가 1로 갈 때 여러분 잘라지면서 인수분해가 되면서 극한값 얼마야? 3이겠지. 우리 함수값은 이미 f1이 3이니까 함수값은 3인 거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다음 친구는 연속이다. x는 다음 친구는 x1에서 연속입니다. 말할 수가 있겠지. 이해돼요? 마찬가지 절대값이 주어진다면 정확히 표현하면 절대값 내부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왔으면 x가 양수면 x제곱 등호 들어가고 x가 음수면 마이너스 x제곱이야. 다음처럼 범위를 나눠놓고 마찬가지 극한값과 함수값을 봐야 되는데 극한이니까 x는 1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지금 다 함수기 때문에 항상 좌랑 우랑 같기 때문에 하나 하면 되지만 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은 뭐 해야 돼? 좌랑 우를 따로따로 해야 되거든. 근데 약간 핀트가 잘못된 게 얘는 x는 1이고 얘는 0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을 구해서 봤더니 1 마이너스든 1 플러스든 전부 다 어디 따라가? 얘 따라갑니다. 보통 얘랑 맞아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얘는 함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내가 좌를 구하든 우를 구하든 1 플러스든 1 마이너스든 얘가 1로 갈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얘 따라가고 항상 x제곱이겠죠. 둘 다 얼마야? 둘 다 1이야. 함수값 마찬가지 f1 넣었더니 1넣으면 위에 넣어야 되니까 1이죠. 그럼 좌우함이 똑같기 때문에 마찬가지 다음 친구도 x1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마찬가지 다음 친구가 모든 시수에 대해서 연속이 되고 싶대. 그러면 지금 다음처럼 우리가 범위가 나눠져 있잖아. 그럼 범위가 나눠져 있으면 거기 말했잖아. 우리는 연속인 점을 보는 게 아니라 불연속인 점을 보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x가 3보다 클 때는 다음 친구, x가 3보다 같을 때는 다음 친구. 그러면 지금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다음 친구를 다 하기 때문에 절대 연속입니다. 그럼 언제가 불연속이 될 수 있냐? 3에서 나눠져 있잖아? 그럼 그 경계선인 x는 3에서만 불연속일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럼 x는 3에서 갈려있다면 x는 3에서 연속을 만들어 지금 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연속이겠다. 왜냐면 지금 x가 3으로 갈려서 얘는 직선이니까 뭐 이런 식, 얘는 곡선이니까 이런 식, 이러면 불연속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렇게 만나야 돼. 이렇게. 그래서 x는 3에서 연속이니까 좌우함 봐야 돼. 그러면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일 때랑 리미트 x가 3 플러스일 때랑 f3이랑 3번을 체크해서 답을 내야 되는데 3 마이너스야 3번 작으니까 얘 따라가. x제곱 빼기 x 따라갑니다. 3번 크대. 우극한은 x 더하기 a를 따라가겠지. 그렇기 때문에 좌극한은 3보다 작으니까 3보다 작은 범위 함수 따라가고 우극한은 3보다 크기 때문에 3 플러스 따라가고 그러면 대입해주면 9 빼기 3이니까 9 얘는 3 더하기 a 함수가 얼마야? 3 어디다 넣어? 등호니까 밑에 넣어야 되겠지? 9네요. 빼기 3 뭐라고? 빼기 3 9 빼기 3은 얼마야? 그러면 다 좌우함이 같아야 되니까 a를 구할 수 있겠지. 마찬가지 지금 마이너스 1과 2에서 갈려있기 때문에 두 번 체크합니다. x는 마일에서 연속이 돼야 되고 x는 2에서 연속이 돼야 되겠지. 맞아? 그럼 좌우함인데 적당히 스킵하자 이제. 좌 1 마일 좌는 마일보다 작으니까 누굴 따라가야 돼? 얘를 따라가? 여기다가 마일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마 a 플러스 1이야. 마일 우극한은 마일보다 크니까 얘를 따라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느리란 소리야? 맞아? 마일은 얼마이고? 3 플러스 b 함수가 마일 어떤 데래?
등호 여자들이 그러면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y 플러스 1은 제가 찾았고 마찬가지 x는 2의 전속이니까 x는 2에서 좌 작을 때 누구 따라가? 1 따라가야 되겠지. x가 2보다 작잖아. 2보다 크잖아. 2보다 작으면 저극한 2보다 크면 우극한. 그러면 좌는 딱 이늘에 딱 이는 얼마야? 4 b 우극한 딱 이늘에 얼마야? 2a 플러스 1 함수값 2a 플러스 1 같대. 마찬가지 b는 2a 더하기 1이니까 뭐라 할 수 있냐면 a랑 b에 대한 식이 더 나왔기 때문에 연립하면 되겠지. 마찬가지 fx가 다음처럼 줍니다. x가 1이 아닐 때 1일 때 두 번 줍니다. 연속이고 싶대. 그럼 마찬가지 x는 1이 아닐 때 어떠한 다음 함수를 준다면 어떤 함수를 준다면 지금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건 1밖에 없다고. 혹은 분수함수니까 분모가 0일 때도 확인해봐야 되는데 같은 구간이죠. x는 1, 즉 우리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것만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럼 다음처럼 구간이 나뉜 친구에서 불연속이 될 수 있고 분수니까 분모가 0인 순간도 불연속이 될 수 있고 그것만 연속인지 아닌지 체크하면 되는데 같은 구간이죠. 그럼 얘는 x는 1에서만 연속 체크를 하면 돼. 그러면 1일 때는 함수값이고요. 1이 아닐 때는 극한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활용해서 극한을 쓴다. 이게 극한이고 함수값은 얼마래? f1은 2라고 이미 나와있죠? 맞아요? 그러면 연속이려면 같으면 돼. 그럼 그냥 뭐라는 소리야? 얘가 2란 소리예요. 그냥 요거 풀란 소리거든. 이거 뭐야 이거? 우리가 아까 했어 안 했어? 이거 극한값에 대해서는 미정계수 아니 미정계수? 미정계수 결정이잖아. 극한 푼 거 똑같단 말이야. 수렴안에 분모빵 분자빵 아까 한 거지. 그죠? 이렇게 연속을 풀다 보면 극한 개념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극한 할 줄 알면 연속 자동 계산이라고.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 x는 3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3이 아닐 때, 3일 때 얘가 극이고 얘가 함수일 거고 극한 구하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분의 루트 x 더하기 6 빼기 a야. 그럼 마찬가지 함수가 b인데 같으면 되겠죠? 맞아요? 했잖아 이거? 그죠? 수렴 분모빵 분자빵 3등령 a 나올 거고 루트니까 유리하면 되겠지? 네가 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데 x 빼기 1 곱하기 fx가 다음 친구랑 똑같대. 그러면 다음 친구는 x가 1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양변을 x 빼기 1로 나눌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x가 1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양쪽을 x 빼기로 나눠. 그럼 x 빼기 1분의 x제곱 플러스 ax 빼기 7이거든. 맞아요? 그럼 얘는 지금 x가 1이 아닐 때 정의한 거야. 근데 x가 1일 때 무언가가 존재해야 되거든. 왜냐면 전구간 연속이기 때문에 지금 얘를 x가 1이 아닐 때로 정의내리긴 했지만 이건 얘는 x가 1이 아닐 때 값이니까 얘는 극한값인 거고 그럼 x가 1일 때 무언가 존재하고 함수값인데 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야 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번을 5번처럼 준 것 뿐이에요. 해석하면.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럼 f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x 빼고 나누는데 그럼 x가 2이 아닐 때가 나눌 수 있다. 그럼 구했어. 그리고 1일 때가 존재해야 된다. 함수값이. 그리고 뭐 해야 돼? 같아야지 연속이겠지. 그래서 똑같아. 그럼 극한을 구하면 그 극한이 뭐 해야 돼? 함수값이 뭔지 모르지만 b 같아야 우리가 1에서 정의가 안 돼 있는 걸 정해줘야 우리가 전구한 연속입니다 말할 수 있겠지. 그럼 아까 정리자 똑같지? 분모빵 분자빵이니까 분자 1은 0이니까 얼마야 이거? a가 1은 0 넣으려면 6이야? a는 6이네 이렇게. 분자 인수는 어떻게 되니? x 빼기 1 x 빼기 7이야? 맞아요? 아닌데? 뿔7인가?
그럼 지워지면서 8이죠? 그럼 극한값이 8인데 그게 함수값이랑 같아져야만 우리가 x1에서 연속입니다 까지 말할 수가 있겠지. 때문에 얘의 해석 좀 어려울 뿐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항상 극한은 연속은 좌우함 찾자라는 겁니다. 내일 몇 시까지요? 내일 5시까지 금요일날 5시까지 숙제를 전부 다 해오셔야 되고요. 숙제는 당연히 배운 데까지, 수세문 여기까지, 예제 5까지 해오시고 RPM은 가볍게 극한까지 하는데 거듭나지만 유형당 두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프로대 유형당 두 문제만 풀자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빨리 풀어. 극한까지 다 해와야 이제 연속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으니까 알겠지만 극한의 연속이랑 똑같아. 그죠? 아직까지는 이제 새로 보여야 됩니다. 연속에 대해서.